안녕하세요. 아유,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요새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오시기 안 힘드셨어요? 많이 춥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추울 나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인사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아 건강 그린라이트. 자, 오늘은 저희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정말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임플란트 선택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일반 환자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임플란트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좋은 정보에 대한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에 대한 동영상을 지난번에 촬영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임플란트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그때 지난번 동영상에서 우리 공 교수님하고 배아람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양쪽 치아를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 자체로만 입안에 들어가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치아의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치아의 저장력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만한 거를 제 입에 넣을 수는 없겠고요. 이게 작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임플란트라고 얘기를 하면 이 뿌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 뿌리의 직경이 약 4mm 정도가 돼요. 그리고 길이가 약 8에서 10mm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임플란트를 심으려면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담을 수 있는 뼈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공 교수님, 뼈가 부족한 경우에 뼈 이식 수술도 해야 되겠죠? 예, 환자 잇몸뼈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식립을 하기 전에 미리 이식을 해서 잇몸뼈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때에 따라서 식립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잇몸뼈를 이식해서 보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잇몸뼈가 아주 좋은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임플란트 뿌리채를 잇몸뼈에다 심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이게 나사 형태라고 해서 이게 들어갔다가 다시 반대로 돌리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임플란트는 세포들이 달라붙어서 얘와 거의 뼈가 하나가 되는, 즉 골유착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골유착 과정에 대해서 배 교수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네. 그 뼈하고 임플란트가 완전히 단단하게 붙는 것을 골유착이라고 합니다. 그 골유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환자분들이 좀 기다리셔야 되는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뼈가 조금 약하거나 특히 위턱 같은 경우는 뼈가 좀 많이 무르기 때문에 4개월 정도 더 길게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라우만처럼 표면이 친수성 처리가 된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뼈 세포하고 임플란트가 조금 더 잘 붙을 수 있도록 물과 좀 더 친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준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플란트는 치유 기간을 3, 4주 정도로 단축시킬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빨리 임플란트 보철물을 입안에 가서 기능할 수 있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임플란트가 이제 우리 몸에 굉장히 단단하게 붙게 되면 이제 이 아이는 일을 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치아 머리를 이 임플란트와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이런 지대주 나사 같은 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연결체가 결국 나사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풀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풀리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이 나사와 중간 나사와 크라운을 이용을 함으로써 임플란트가 치아의 모양을 갖춰서 제대로 입안에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교수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른 의사가 설명하는 거를 일반인한테 설명하는 거를 별로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이 설명하는 거를 듣는 거는 또 상당히 또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임플란트를 거꾸로 돌려서 꺼낸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를 얘기해 주시니까 또 새로운 접근인 것 같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이걸 넣으면은 내 평생 쓸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다시 제거하고 재수술하고 하는 데는 환자가 고생도 하셔야 되고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환자분이 수술을 하고 다시 재수술을 하고 또 그만큼 뼈가 모자르게 돼서 또 이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순환이 반복되게 되면 환자분들이 너무 어렵고 이제 지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치과를 고르는 것부터 해서 다양한 임플란트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임플란트 이제 티타늄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막연히 티타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배 교수님께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임플란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티타늄인데요. 티타늄은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생체 친화성이 높은 금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높고 부식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이고요. 티타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록솔리드라는 그러한 재료가 되겠는데요. 록솔리드는 티타늄과 지르코니움을 이렇게 합친 그러한 재질이어서 잇몸뼈의 폭이 좁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가는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해도 우리가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임플란트를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아까 앞서서 교수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뼈 이식과 관련된 그런 부가적인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실제로 록솔리드 재질은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티타늄 임플란트보다 강도가 약 80% 정도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름이 4mm하고 길이가 10mm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약 요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이 정도 크기조차도 사람 입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치아가 빠진 지 오래되면 앞뒤로 쓰러지고 해서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부가적으로 시술을 안 하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꽤 많이 하시는 말이 이거 평생 가나요? 무려 99.7%. 장기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을 조 교수님께 고백 하나만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좋아했어요. 그래요?